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광주 주택 보급률 우리가 모두 속고 있다. 물음표. 이 관련 자료는요. 2023년 광주 통계 연보, 매년 이 통계 연보를 광주광역시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광주의 주택 보급률이 높다. 집이 너무 많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뭐 10만 호다, 20만 호다, 뭐 30만 호다, 뭐 이렇게 쏟아져서 주택 보급률이 뭐 110%, 120%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원하는 주택은 정작 많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 11월 14일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광주광역시 상업지역 도시계획 조례 개정 놓고 찬반 팽팽 뭐 이런 기사인데요. 이게 주택 보급률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기 보시면은 주택 보급률 포화 미래의 흐름 뭐 이렇게 소제목이 달렸는데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이 개정 내용은 상업지역에서 이 비주거 비율이 너무 높다 15%다 그래서 10%로 낮추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그 토론에 참여하신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2030년도에 광주 주택 보급률이 130%로 예상이 된다. 130%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주거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교수님들도 주택이 너무 많다. 주택 보급률을 우리가 잘 계산을 해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 문제는 비주거 비율 감면 본질적인 문제는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실률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이죠. 이런 문제인데 사실 주택 보급률과 연관지어서 할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논리적으로 비주거 비율을 낮추면 거기에다가 뭐 주택을 짓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일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문제보다는 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낮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오늘 내일의 뉴스가 아니죠. 이거는 2019년도 뉴스인데요. 광주 아파트 10년간 20만 채 공급 예정. 그래서 가격 폭락 우려 커졌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때 당시에 주택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뭐 분양권 사지 마라, 집 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죠.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지금 5, 6년 정도 흘렀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문제는 직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올렸던 업로드 영상인데 광주 10년 동안 20만 호 공급 폭탄 터진다. 제가 뉴스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이야기는 20만 호 아무리 계산해도 20만 호가 안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20만 호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주택 공급이 예상되는 사업 제가 이거 5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업지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리 연끌해가지고 다 채워도 14만 호인데 20만 호는 넘어간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잡아도 14만 호인데 그래도 이게 10년 안에 14만 호가 다 지어지기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뉴스들이 뭐 이런 뉴스들이 종종 보이죠. 공급과잉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이 무엇일까요? 예, 주택 보급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단순히 주택수하고 일반 가구수하고 나눠서 이것을 이제 보급률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이제 1000명당 인구수 뭐 이런 것들도 이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이 계산 방식이다. 그냥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우리는 더 나은 집을 원하잖아요. 과연 이 주택 보급률과 이것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근거는 광주 통계 연보 2023년도 통계 연보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차에 보면요 여러 가지 통계 연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살펴본 건 주택 및 건설 요 부분인데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갖고 광주시청 들어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른 것들 궁금하시면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로는요 주택 및 보급률 보니까는 여기가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있는데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가 맥스였죠. 106%, 107%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2019년도잖아요. 이때 주택 보급률이 120% 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104.5%. 뭐 이게 왜 그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택 현황 및 보급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연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일반 가구수 세대 구성하고 있는 가구수 광주에 21년도에는 61만 5천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수 보니까는 가구수는 61만 5천인데 주택수는 64만 3천이다. 그래서 주택이 더 많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104.5%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아파트 비율은 이렇게 있죠. 글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크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이랬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합쳐보니까 이것만 해도 이제 17만 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44만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연립 다세대 비주거 주택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주의 주택의 구성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또는 단독 다가구, 그러니까 아파트가 한 70%, 다가구 단독이 한 30%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 보니까는 64만 3천 호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1년도에 가구수가 61만 해갖고 주택 보급률이 104.5%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것만 보면은 104%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연보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건축 연도별 주택이라는 또 통계에는 수치가 좀 달라요. 어떤 수치가 다르냐면은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주택수가 64만 호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합계가 55만 5천이에요. 55만 5천.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979년 그리고 1980년도에서 89년 이렇게 생성된 주택들이 있는데 대부분 2009년 전에 만들어진 게 비중이 굉장히 높다.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간에 이 전에 지어진 게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광주가 주택이 많아진 게 90년도부터입니다. 90년도 때에 18만 호가 지어졌고요. 한 해에 18,000호씩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2000에서 2009년도 10년 동안 14만 3천 들어왔죠. 그리고 2010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11만 2천, 한 해에 거의 11,000호씩 계속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택을 포함한 수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살고 싶은 아파트는 여기 10년 안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중이 너무 낮아요. 전체 비중에.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원하는 거는 단지가 큰 거, 커뮤니티 잘 돼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주차도 편리하고. 그렇게 된다면 비중이 굉장히 작고, 광주는 노후주택이 비율이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주택수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방금 전에 주택 보급률 계산한 것과 그리고 건축 연도별 주택 통계를 보니까요. 다른 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주거 이런 것들은 수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단독주택 다가구가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는 17만 호인데 여기는 거의 10만 호가 날라갔어요. 10만 호. 이 통계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떤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주택수가 64만 3천이고 여기는 55만 5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걸로 보면은 104.5%인데 이걸로 보면은 90.2%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리고 주택 소유 현황 통계를 봐도 주택수가 55만 5천 호 이렇게 나와요. 유독 주택 보급률 계산할 때에만 64만 호가 찍혀 있고 다른 통계 데이터에는 55만 5천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주의 가구수, 세대수를 가지고 주택 보급률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광주는 어쨌든 전라남도의 수도이기 때문에 다른 그 구에서 다른 시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많고 이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전라남도 외의 그런 지역에서 광주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동일 시군군의 타시군구 거주자 소유 주택 여기 보니까는 4만 2천 호가 전라남도 쪽에서 광주에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통계고요. 그리고 그 외에 타 시도 거주자 소유 주택은 6만 호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광주의 주택수가 몇 개고 세대수가 몇 개고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얼마라서 주택수가 부족하다, 넉넉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산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택 소유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광주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57.9%, 나머지 42% 정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아파트 그리고 세대수, 광주의 세대수, 인구 세대수 할 때 그 세대수가 21년도에는 아파트가 43만 8천이었어요. 근데 세대수가 61만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 비율해 갖고 주택 보급률 계산해 보니 71.2%가 나오더라. 그런데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아파트가 2만 4천 호가 증가가 됐어요. 24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세대수를 보니까 세대수는 더 많이 늘어났다. 4만 2천. 4만 2천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의 세대수는 65만 7천, 65만 8천 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는데 세대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된다면은 주택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주택 보급률이 줄어든 거는 세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세대가 계속 증가할 것이냐?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세대수는 증가되는 속도가 점점 둔화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구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인구 감소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되는 것도 어느 한계선이 분명히 다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21년에서 24년도까지 아파트 늘어난 것보다 세대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주택이 부족한 이유,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게 어찌 보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분들은 1인 가구가 무조건 아파트만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또 아파트에 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한 주택의 면적,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예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3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가 많고 2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주택 보급률 문제가 아니고 보급률 문제가 아니고 늙어가는 광주의 주택에 대한 그 대안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내용들도 많아요. 이 통계 연보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요거 광주광역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다운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 소유 통계 현황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